안녕하세요. 깡통걸입니다. 최근 일본은 화이자 백신 1억만회 분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민들에게 접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는 일본에서 집단 면역이 형성됐는데 백신을 뭐하러 샀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 전 국민의 절반이 코로나에 걸린 것 같다는 거죠. 12월 30일 기준 일본의 누적 환자 수는 22만 7,415명입니다. 매일 3,600명이 넘는 환자가 나오고 있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수보다 실제 확진자 수가 훨씬 더 많을 것이며 그 수는 1,000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일본 유명 인사들까지 코로나에 예외 없이 감염되고 심지어 사망하기까지 하면서 일본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12월 27일 하타 유이치로 입헌 민주당 참의원 간사장이 사망했는데 사후 검사에서 코로나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하타 유이치로는 1994년 집권했던 하타스토무 전 일본 총리의 아들입니다. 1999년 나가노 선거구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5선 의원이죠. 지난 2012년 노다 요시히코 내각에서 국토교통상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선 누구나 다 아는 거물 정치인이 코로나 검사 대기 중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일본은 멘붕에 빠졌습니다. 유명 정치인마저 검사를 제대로 못 받고 사망했으니 당연합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일본은 안전하다며 올림픽을 밀어붙이고 엄프를 시전했는데 정부의 발표보다 코로나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있는 겁니다. 12월 25일에는 한국으로 따지면 해군 참모총장에 해당하는 인물인 야마무라 히로시 해군 막료장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그것도 14명 규모의 회식에 참석했다가 8명이 감염된 대차가 발생했는데 한국에서는 꿈도 못 꿀 일입니다. 한 네티즌은 한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군기강이 해이해졌다며 코로나 낫기도 전에 옷부터 벗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엔 군대가 없죠. 자위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니 잘릴 일은 없겠습니다. 앞서 12월 27일 사망한 하타 유이치로를 두고 요미우리 신문, 스포츠호치, 아사히 신문 등은 24일에 발열 증세를 보이고 27일에 급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이라는 사인을 숨기려고 했지만 결국 양성 판정이 나왔죠. 한 네티즌은 하타 유이치로가 결국 코로나에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2년 야스쿠니에 가서 참배를 했는데 그것도 한국의 광복절, 일본에게는 패전일에 꾸역꾸역 기어가 참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민주당 정권이 2009년 출범한 이후 강요가 야스쿠니에 참배한 건 하타 유이치로가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사이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베를린에서 현지 할머니들이 일본 가만두지 않겠다며 벼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2월 1일 우익에 반대하는 할머니들이라는 단체가 독일 베를린 미테구에서 소녀상을 영구 설치하기 위한 허가를 내놓으라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할머니 모임은 소규모 동아리 수준이 아니라 생각보다 꽤 큰 단체입니다. 3년 전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설립된 이후 현재 독일 69개 지역에 조직이 있고 베를린 회원만 해도 200명에 달합니다. 이 중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회원은 5, 60명입니다. 전쟁과 전후 시대를 겪은 나이든 여성들이 또다시 그런 시대를 겪게 할 순 없다며 조직을 만들었고 극우 세력을 비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녀상 시위에 참석한 레나테 크리스티안스라는 60대 중반 여성은 베를린에서 행동대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여성이 시위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얼마 전 어떤 회원이 소녀상 문제를 거론하며 피해자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논의했고 시위에 나선 겁니다. 레나테 크리스티안스는 일본에게 경고했습니다. 여성 대상의 전쟁 범죄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여성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며 이런 비인권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인권적인 진실과 역사를 숨기려고 하는 행위도 보고만 있지 않겠다며 일본에게 경고했습니다. 소녀상 지킴이 시위를 벌이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독일 여성들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여성들의 인권 침해 문제를 먼 과거의 일처럼 여겨왔는데 이번 소녀상 문제를 눈앞에서 직접 목격하고 아시아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까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독일 할머니들이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도 일본은 9월에 소녀상이 설치된 직후부터 독일 정부와 베를린시 당국에 철거를 요구해왔습니다. 일본의 과거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설명하는 비문을 설치하면서 당국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를 댄 겁니다. 그러자 독일 시민단체와 코리아 협의회가 강하게 반발했고
전 세계적으로 이 일이 보도되자 독일 미테구청 측은 철거를 보류한 상태입니다. 일본은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소녀상을 철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2월 17일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똑같은 사안이 발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생각을 국제사회에 설명하고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갈 것이라고 강조했고, 일본 외무성 간부 역시 1년 후 철거를 목표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노력하겠다고 도라이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완전 도라이들 집합소죠. 우리나라의 한 네티즌은 민간 단체의 행동을 정부에서 대응하겠다니 완전 밸런스 붕괴 아니냐며 일본을 조롱했습니다. 상대도 봐가면서 덤벼야지 독일을 협박할 짬이 되냐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일본이 발광할수록 전 세계에서 독일 할머니들 같이 관심을 가져줄 테니 땡큐입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뻔뻔합니다. 지들 과거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한국을 비난한 역대급 일화가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옥스포드에서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연설 후 질의응답 시간이 됐는데 옥스포드에 재학 중인 한 일본인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은 나라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나라 모두 지금은 종주국과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 그런데 왜 한국만은 과거를 잊지 못하고 일본을 아직도 싫어하냐? 일본인 학생이 이 질문을 쏘아올리자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인 학생에게 오히려 왜 그런지 생각해봤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과거 식민지 국가들과 현재 잘 지내고 있는데 왜 일본은 한국과 못 지내고 있는지 생각해봤냐고 물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책임이 한국과 일본 중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보라고 말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에 따르면 일본은 영국, 프랑스와 극명히 대비된다는 겁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라고 우리 조상들을 압박했습니다. 또 우리 말과 역사도 배우지 못하도록 말살했고, 심지어 매일 일본 왕이 있는 동쪽을 향해 절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에 비해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전범국임에도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유태인과 이스라엘에 수십억씩 배상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단돈 3억으로 입을 씻으려고 했습니다. 또 독일은 어린이부터 전 국민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하는 역사를 숨기지 않고 가르쳤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 점을 비교하며 지적했습니다. 또 독일은 전쟁에서 진 것을 두고 패전이라고 말하면서 패배를 인정하지만 일본은 종전이라는 표현을 쓴다고도 말했습니다. 일본식대로라면 누가 전쟁에서 승리했고 누가 항복했는지 누가 피해자인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은 아직도 일본이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본을 어떻게 믿겠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 영국, 프랑스, 독일을 결코 같은 취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강의가 끝난 뒤 일본인 학생은 김대중 대통령을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우리가 그럴 줄은 몰랐다며 앞으로 우리가 일본의 정책을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자리에 있던 한국 유학생들과 교수들은 엄청나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일본이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에게 팩폭을 당했어도 끝까지 사과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만행의 중심에는 히로히토 일왕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중국 난징의 민간인들을 살해하면서 중국 국민들을 인질로 잡고 중국의 항복을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일왕 히로히토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일본은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난징 대학살, 731 부대 등 비인간적인 만행을 자행하면서 기록한 자료는 일본이 패망하자 모두 소각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피실험자들이나 생존자들은 모두 사살해버렸죠. 미국과 메가더 장군은 일본이 자행한 생체 실험 자료를 얻기 위해 마루타 실험 책임자인 이시이 시로를 돕고 히로히토 일왕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 감아준 거죠. 그리고 마루타 실험 관련자들은 의과대학 학장이 되거나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다른 전범들 역시 자민당에서 높으신 자리를 차지하면서 오늘날에도 정치 세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일본의 전범 만행이 무슨 자국 발전에 이바지한 대단한 업적인 셈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말대로 독일은 그동안 전범 만행에 대해 사죄해왔습니다. 그런 독일은 일본을 참교육하고 있습니다. 독일 공영방송 ARD는 2005년 4월 구엔발트 강제수용소 해방 60주년 행사를 보도하면서 독일과 일본을 비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매체는 최근 중국인들이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에 항의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당시 슈레더 총리의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슈레더 총리는 독일 국민들에게 과거사를 잊어버리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뼈있는 말을 했습니다. 2005년 당시 독일 언론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방독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당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독일판은 한국 대통령이 독일의 과거사 청산에 찬사를 보낼 것이라며 일본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동안 일본이 두 자릿수
바이러스 보복을 준비하고 있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지금은 그 말이 쏙 들어갔습니다. 우익들 집단 면역 형성하느라 바쁜 것 같은데 앞으로도 쭉 그렇게 바쁘게 살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얼마 전 급히 어딘가로 갈 일이 있어 택시를 탔다. 요즘 베트남 호치민 날씨는 33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인데 기사가 창문을 연 채로 달린다. 더우니 에어컨을 틀어줄 수 없냐는 나의 물음에 마스크를 쓴 기사가 KH, NG, C을 외치며 빠르게 달린다. 아마 내가 한국인이어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베트남 보건부는 지역사회에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커넥티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대중교통 및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를 위해 COVID-19 질병 예방에 대한 권장사항을 발표했다. 보건부는 운전자가 일하는 동안 승객과 대화할 때 마스크를 사용할 것과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호흡기 분비물의 확산을 줄이기 위해 천이나 손수건 또는 소매로 코와 입을 가릴 것, 사용한 종이 타월은 밀봉된 봉투에 넣어 지정된 폐기물 용기에 버리고 소독제로 손을 씻을 것, 그리고 차량의 자연 환기 사용을 장려하십시오라고 권고했다. 운전자는 이 권고를 따랐던 것이다. 이런 오해를 할 만도 했던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랩 택시를 부르면 너 중국 사람 아닌 거 확실하지? 라고 묻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한다는 뉴스가 발표된 이후로 한국인에게 경계심을 감추지 않는 눈치였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한인 밀집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베트남에 살고 있는 한국 교민의 수는 공식 집계된 수가 대략 18만 명이다. 등록되지 않은 수까지 포함하면 25만 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내가 살고 있는 한인촌인 푸미용에는 8천여 명의 한국 교민이 살고 있다. 그런데 지난 17일 푸미용의 한 아파트에서 베트남인 확진자 한 명이 나왔다. 그날 오후 보건국에서는 아파트 입구를 봉쇄하고 거주 주민 모두에게 14일간 출입을 금지하는 코호트 격리를 시행했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은 약 45세대 정도. 소문이 퍼지자마자 그날 근처 마켓과 슈퍼는 늦은 밤까지 길게 줄을 서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로 붐볐고, 다음 날까지도 식품점이나 정육점의 주문량이 폭주했다는 이야기가 들렸다. 워낙 많은 수의 교민이 사는 동네이기에 사람들의 불안감은 급속도로 치솟았다. 갑작스레 아파트에 격리된 사람들은 다들 누군가의 지인이거나 아는 사람들이었다. 나와 가까운 친구 또한 딸과 함께 격리되었다. 전화와 메시지로 안부를 묻고 위로의 말을 보내면서 코로나19가 조금씩 나와 가까워지고 있구나 싶어 실감이 났다. 내 생활 공간의 범위가 조여드는 기분이 들었다. 아파트 전체가 봉쇄되긴 했지만 1층 경비원을 통해서 물품 배달은 가능한 상태였다. 다음날 한인회에서는 격리 조치된 한국 교민들에게 구호물품을 지원했고, 같은 지역에 사는 교민들의 도움과 응원의 손길이 이어졌다. 식당에서 음식을, 반찬 가게에서 김치 등을 무료로 보내주고 아파트 단톡방에서는 정보를 교환하며 서로를 위로했다고 한다. 이런 순간 한국인들은 재빠르게 손을 내밀고 힘을 합치며 온정을 나눈다. 살고 있는 곳에서 몇 100m 안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불안감은 순식간에 고조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그 상황을 몸소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염려와 응원이 재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순식간에 퍼지는 교민들의 협력. 다음 날 보건당국은 방침을 바꾸어 확진자가 머무르고 있던 8층 주민만 14일 격리하기로 하고 아파트 전체에 내려졌던 봉쇄를 철회했다. 하룻밤 동안 주민들의 마음은 롤러코스터를 타듯 오르락 내리락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더 이상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실감했고, 내가 살고 있는 곳 주변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베트남 당국이 얼마나 빠르고 엄격한 조치를 내리는지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었다. 2월 중순 이후 한국에서 코로나 감염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던 당시 베트남 내 여론은 한국인들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 최근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유입되었고 거주하는 교민의 수 또한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이기에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인으로 인한 감염이 퍼질까봐 불안해했다. 베트남 뉴스에 올라오는 한국의 코로나 관련 기사에는 간혹 한국인 너네 나라로 돌아가와 같은 댓글이 달리곤 했다. 그런데 아직까지 베트남 내 코로나 확진자 중에는 한국인이 한 명도 없다.
대부분 영국과 유럽, 미국을 다녀온 베트남인이나 외국인이 확진자로 확인되었다. 이번 푸미용 아파트의 확진자 또한 전날 비행기로 미국에서 들어온 베트남 여성이었다. 한국 교민들이 밀집되어 살고 있는 지역이기에 교민들 사이에 전염이 발생할까봐 두려움이 순식간에 확산되기는 했지만 아직은 다행스럽게도 큰 문제 없이 며칠의 시간이 지나갔다. 그 이후로도 계속 베트남 내 확진자는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 3월 21일 기준으로 94명이 되었다. 한국에서 들려오는 고국의 소식은 이곳에서 점점 더 긴박하게 느껴진다. 내가 만약 확진이 된다면 제 외국인에게 이 나라 사람들이 진료와 치료를 제대로 받게 해줄 것인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내가 내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냉정하게 느끼게 되는 날들이다. 하지만 우리는 잘 지내려고 하고 있고 서로에게 힘과 도움을 주는 한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힘들수록 마음을 모아 따뜻한 정을 순식간에 만드는 놀라운 힘이 우리에게는 늘 존재할 것이라는 믿음이 이 막막한 시간을 견디게 해준다. 삼성 디스플레이 베트남 방린 공장에서 근무하는 현지인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공장 일부가 폐쇄됐습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이 품질 검사 담당 부서 소속이어서 일단 생산 라인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 보건부는 13일 봉쇄된 하노이시 메리년 하로이 지역 주민 2명이 코로나19에 새로 감염돼 누적 확진자가 262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부는 이 가운데 26세 남성인 262번 확진자는 베트남 북부 방린에 있는 삼성 직원이라고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삼성 베트남 법인 측은 262번 확진자가 삼성 디스플레이 방린 공장의 품질 검사 담당 부서 소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 디스플레이는 방린 공장 품질 검사 부서가 있는 건물을 임시 폐쇄하고 건물과 통근버스 등에 대한 방역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262번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직원들을 격리 조처했습니다. 다만 생산 라인은 262번 확진자와 무관해 정상 가동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 보건부는 262번 확진자가 지난달 27일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큰아버지와 접촉한 뒤 같은 달 31일 마른 기침과 발열 증상을 보였고 지난 12일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직원은 베트남 당국이 집단 감염 사태를 우려해 하루이 지역을 봉쇄하기 전날인 지난 6일까지 삼성 디스플레이 방린 공장에 출근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 감염 우려가 제기됩니다. 삼성 4월 스마트폰 생산량 목표 1000만 대 초반으로 급감. 삼성전자가 이달 스마트폰 생산량 목표를 1000만 대 초반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월 평균 생산량 2500만 대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물량이다. 13일 부품업계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이달 스마트폰 생산량 목표를 1000만 대 초반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전자는 한 해 3억 대, 월 평균 2,500만 대 스마트폰을 생산한다. 한 관계자는 3월까지 생산된 스마트폰 재고 물량이 많고 코로나19로 인도와 브라질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며 물류 차질이 있는 지역도 많아 제품을 생산해도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에서 스마트폰 생산 비중이 가장 큰 베트남 공장 등에서 제품을 만들어도 판매가 쉽지 않은 상황이란